한국은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분담금을 6번이나 미루고 버티며 동남아 최대 파트너를 자처했던 인도네시아가 한국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은 없다면서도 기술은 내놓으라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기술 이전을 23번이나 요구하면서 뒤로는 프랑스 전투기를 사들였는데요. 8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8년을 묵묵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 출신 방산 계약 변호사 한 명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꺼낸 건 총이 아닌 펜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단호히 말했습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계약을 집행합니다. 72시간이었어요. 단 사흘 만에. 인도네시아는 8년의 대가로 2,300억 원을 잃었고 한국은 UAE로부터 1조 원 현금 계약을 받아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출고식 생중계에서 사라진 국기,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새로운 깃발. 싸우지 않았어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계 방산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72시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서울 여의도 KAI 본사 법무팀장 박형수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빨랐어요. 지금 당장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어요. 24시간 안에 서울에 도착할 것. 저는 그때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납품 분쟁을 마무리하고 겨우 호텔 침대에 누운 참이었어요. 가방을 채 풀지도 않았죠. 에밀리 카터 34살. 국제방산 계약 전문 변호사. 이게 제 소개의 전부입니다.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15시간 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박형수 씨가 직접 나와 있었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요. 복잡한 거라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차 안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파일이 두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과의 T-50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이었습니다. 2016년에 체결된 계약이었고 총 규모는 한화로 약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 납부를 수차례 미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었죠. 8년이 걸린 계약이었습니다. 8년입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위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오는 도시였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일이 있는 곳이 제 자리였으니까요. 본사에 도착하자 내부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법무팀, 계약팀, 기술팀, 홍보팀. 얼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8년의 무게가 보였습니다. 박형수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 방산 계약 전문가라고요.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영입했다고요. 좌중이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저를 훑어봤어요. 34살 외국인 여성.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꺼냈어요. 협상 중단이 아닙니다. 계약 집행입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박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원하는 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계약서가 말하는 게 뭔지만 보면 된다고요.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적혀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홍보팀 직원이었어요. 여론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계약서를 읽을 시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죠. 총 232페이지였습니다. 영문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펼쳐놨어요. 읽으면서 표시를 했습니다. 형광펜이 세 자루가 달았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모를 뿐이에요. 한국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계약서 안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232페이지 안에 8년의 협력이, 그리고 배신의 대가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측과의 모든 통화와 회의는 녹취할 것. 둘째, 모든 이메일과 문서 교환은 타임스탬프와 함께 보관할 것. 셋째, 앞으로 어떤 협상 자리에서도 감정적인 발언을 하지 말 것. 팀원들이 적었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녹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 27조에 분쟁 시 증거 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고요. 상대방도 동의한 조항입니다. 그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우리는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인도네시아 측의 파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2016년 계약 체결 이후에 모든 교신 기록이 있었어요. 이메일, 회의록, 전화 기록. 방대한 양이었죠. 팀원 4명이 이틀 동안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담금 납부 지연이 총 6번이었어요. 매번 이유가 달랐습니다. 예산 문제, 내부 결제 지연, 환율 변동, 코로나 여파. 그런데 기술 이전 요구는 23번이었어요. 공식 문서로만 15번이었고 비공식 회의에서 8번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확신이 섰습니다. 계획된 전략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측은 처음부터 돈보다 기술을 원했습니다. 분담금 납부를 늦추면서 협상 주도권을 쥐려 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이 조급해질 때를 기다린 겁니다. 언제 계약 파기를 꺼내겠냐며 기술 이전 협상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이었어요.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한국이 계약서를 제대로 만들었다는 것을요. 저는 특히 한 문서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2020년 인도네시아 측 수석 협상가 수프리야티 씨가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기술 협력 범위의 재조정이 계속 논의되지 않는다면 계약 이행 의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문장을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공식 문서에 협박 내용을 남긴 겁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추가 지시를 내렸어요. 인도네시아 측이 제3자 업체와 이중 계약을 체결했다는 제보가 내부적으로 들어왔거든요. KAI가 개발한 기술 관련 정보를 우회적으로 빼내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어요. 법무팀과 기술팀을 합류시켰습니다. 사흘이 걸렸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 동남아 항공기 개발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정황이 나왔어요. 체결 시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KAI와의 기술 이전 협상이 가장 치열했던 시점과 정확히 겹쳤으니까요. 이건 위반이었습니다. 계약서 45조 기밀 유지 및 기술 보호 조항 위반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형수 씨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두꺼운 파일을 그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대응 없습니다. 내부전 직원에게 공지해 주세요. 인도네시아 측 연락에는 서면으로만 대응합니다. 전화통화는 모두 녹취하고 즉답하지 않습니다. 검토 후 24시간 이내 서면 회신이 원칙입니다. 박형수 씨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카터 변호사. 그날부터 KAI 법무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말이 줄었어요. 대신 기록이 늘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요. 저는 기술팀 김재원 팀장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회의실이 아니라 그의 자리 옆 작은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인도네시아 측이 접근할 수 있는 공동 개발 서버가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 일부, 비행 데이터, 소재 스펙. 계약상 공유가 허용된 정보였어요. 하지만 허용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죠. 김재원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비정상적인 접근 패턴이 나왔다고요. 화면을 봤습니다. 로그 기록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측 계정에서 허용 범위를 벗어난 폴더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2번이었어요. 모두 거부된 기록이었지만 시도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냐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도 접근 권한을 단계별로 제한할 수 있다고요. 계약서 부속 기술 협력 조항에 그 권한이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해 주세요. 다음 날 오전, 인도네시아 측 공동 개발 계정의 접근 권한이 재조정됐습니다. 설계 도면 열람은 15%로 제한됐어요. 다운로드 기능은 전면 제거했습니다. 데이터 조회는 읽기 전용으로만 허용했고, 그것도 사전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게 바꿨어요. 인도네시아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항의였습니다. 서버 접근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공동 개발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요. 저는 답변을 직접 썼습니다. 계약서 기술 협력 조항 제31조에 따라 접근 권한은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분담금 납부 일정 미이행으로 인해 해당 단계의 기술 공유가 보류 중입니다. 이는 계약에 명시된 절차적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답변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의 두 번째 연락은 사흘 뒤였어요. 이번엔 수위가 높았습니다. 계약 이행 의지에 의구심이 생긴다고요. 이러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박형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계약 파기 시나리오를 가동할 준비를 시작하자고요. 그가 잠깐 멈췄어요. 이게 맞는 방향이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너무 강경한 게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경한 게 아닙니다. 계약서가 정해놓은 경로입니다. 우리는 그 경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시나리오 준비에 들어갔어요. 계약 파기 시 법적 절차, 투자금 처리 방안, 기술 반환 조건, 향후 분쟁 가능성. 모든 경우의 수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기술 주권이었습니다. T-50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였어요.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지만 핵심 기술은 KAI와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내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기술팀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동 개발 서버에 있는 한국 고유 기술 데이터를 별도로 백업하고 인도네시아 측 계정이 접근 가능한 파일 목록을 최소화해 달라고요. 김재원 팀장이 물었어요. 계약이 아직 유효한데 이래도 되냐고요. 저는 계약서 부속 조항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분쟁 발생 시 기술 보호 우선 조치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분쟁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봉쇄는 말없이 진행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항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우리는 서면으로만 짧게 답했어요. 회의 요청은 모두 서류 검토 후 회신이라는 원칙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상대는 답답했을 겁니다.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약서를 집행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만 몰랐을 뿐이에요. 2024년 3월 1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호텔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최후 통첩문 초안이었습니다. 2주 동안 준비한 문서였어요. 팀원들과 수십 번 검토했고 국제계약법 전문가 2명에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계약서 조항에 근거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20분이 걸렸어요. 고쳤습니다. 3군데. 한 군데는 표현이 감정적으로 읽힐 수 있었거든요. 삭제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법적 근거 조항 번호가 틀렸어요. 수정했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는 기한이 모호했어요.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7시에 법무팀에 보냈어요. 10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박형수 씨와 법무팀 3명이 함께 검토했어요. 조항 하나씩 짚으며 논의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최종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발송 전에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이 문서가 나가는 순간
우리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각오가 됐냐고요? 박형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라고요. 나머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정각 문서가 발송됐습니다. 수신인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수석 협상가 수프리야티 씨, 그리고 법무총괄 3명이었어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본 통보 수신 후 72시간 이내에 미납 분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 기술 이전 요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서면 확인서를 제출할 것.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특약 조항에 따라 공동개발 참여국 지위가 박탈되며 기납부 투자금 전액이 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으로 몰수됩니다.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발송 확인 알림을 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의 첫 반응은 6시간 뒤에 왔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이 통보에 법적 효력이 있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직접 답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조항 제7조, 제12조, 제45조에 근거한 공식 법적 통보입니다. 72시간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저는 박형수 씨와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각자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그가 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냐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계약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이기는 겁니다. 그가 잠시 그 말을 곱씹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KAI 일방적 계약 압박. 공동개발 파트너십 위기. 동남아 방산 협력 흔들린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홍보팀 이수진 씨가 달려왔습니다. 카터 변호사,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인도네시아 측이 여론전을 시작한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증거로 말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둔 파일이 있었어요. 팩트체크 문서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언론에 배포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계약서 조항과 실제 교신 기록을 대조한 문서였어요. 한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로 준비했습니다. 일방적 계약 압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 지연 6건의 기록과 납부 요청 공문 12건을 첨부했어요. 공동개발 파트너십 위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먼저 기술 이전을 23차례 요구한 기록을 붙였습니다. 문서를 로이터, AFP, 블룸버그, 그리고 아시아 주요 방산 전문 미디어에 동시에 배포했습니다. 보내고 나서 기다렸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사가 나왔어요. 로이터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과의 방산 계약에서 수십억 달러 위기. 미납 분담금 및 계약 외 기술 이전 요구 정황. AFP도 나왔어요. 국제방산 계약 분쟁에서 계약 투명성 논란 재점화. 블룸버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계약 파행, 신뢰 문제로 번지다. 이수진 씨가 모니터를 들고 달려왔어요.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카터 변호사, 이게 다 오늘 나온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항상 이깁니다. 글로벌 방산업계의 반응이 빨랐어요. 미국, 유럽, 중동의 방산 파트너사들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KAI 측에 직접 연락을 해온 곳도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지금 룰을 만드는 쪽으로 서 있습니다. 방산 계약은 신뢰입니다. 어떤 나라와 계약을 맺을 것인지, 어떤 나라가 계약을 지키는지. 그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한국은 지금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없이 증거로. 인도네시아 측 언론도 조용해졌어요.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72시간 타이머를 확인했어요. 3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72시간 타이머 46시간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프리야티 씨명이었습니다.
이번엔 어조가 달랐어요. 분납 방식 협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개월 분할로 전액을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술 이전 요구사항도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박형수 씨에게 보여줬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받아들이자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거절합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다 물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설명했어요. 최후 통첩의 조건은 전액 현금 납부와 기술 이전 요구 완전 철회입니다. 분납은 조건 미충족이에요. 일부 조정도 마찬가지고요. 조건을 협상의 대상으로 만들면 최후 통첩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답변을 썼어요. 제안해 주신 내용은 검토 결과 이번 최후 통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72시간 내 전액 현금 납부 및 기술 이전 요구. 완전 철회 서면 확인이 유일한 충족 조건임을 재확인합니다. 보냈습니다. 2시간 뒤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보 명의였습니다. 직접 나선 겁니다. 양국의 오랜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유연한 해결책을 희망합니다. 분담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으며 기술 이전 요구는 별도 협의 테이블에서 논의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메일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차관보가 직접 나섰다는 것, 그리고 협의 테이블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것, 상대가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거절했습니다. 계획서는 조건 충족이 아닙니다. 별도 협의 테이블 또한 현재 절차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팀장에게 연락했어요. 인도네시아 측 계정의 서버 접근 권한을 지금 완전히 차단해달라고요. 기한 내 조건 미충족 시 집행될 절차를 지금 시작한다고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한이 아직 안 지났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준비를 미리 하는 겁니다. 시계는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오후 늦게 수프리아티 씨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공증 문서를 첨부하겠다고요. 분납 계획을 공증받은 문서로 제출하면 받아줄 수 있냐고요.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답했어요. 공증 문서는 조건 충족 여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전액 현금 납부와 기술 이전 요구 철회 확인서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으면 계약 특약 조항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날 밤 법무팀에서는 아무도 일찍 퇴근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72시간까지 10시간이 남았습니다. 72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어요. 저는 이미 2시간 전부터 회의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모두 자리를 지켰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10시 5분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전액 납부도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 철회 서면도 없었어요. 저는 박형수 씨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이 있는 페이지였어요. 공동개발 참여국 지위 박탈 및 투자금 몰수 조항. 조건 불이행 시 자동 발동.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작성했어요. 계약 종료 통보문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사유, 근거 조항.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작성하는데 20분이 걸렸어요. 다 됐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함을 열었어요. TRMINATED. 붉은 글씨였습니다. 계약서 표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는데 회의실 안에 크게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약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봤어요. 8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통보문은 오전 10시 31분에 발송됐어요. 수신인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차관보, 법무총괄, 수프리아티 씨였습니다. 참조에는 국제계약분쟁등록기관과 한국방위사업청이 포함됐어요. 내용은 단 3문단이었습니다. 72시간 최후 통첩 조건 미충족 확인. 계약서 특약 조항 제7조에 따라 공동개발 참여국 지위 즉시 박탈.
기납부 투자금 전액은 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으로 귀속 확정. 인도네시아 측의 기납부 투자금은 한화로 약 2,300억 원이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 한 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인도네시아 측에서 연락이 온 건 2시간 뒤였습니다. 이해 제기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제중재로 가겠다고요. 저는 박형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중재도 계약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입장에 변동 없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오후에 법무팀 전원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무도 어디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나갔다가 30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저는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통보문, 교신 기록, 증거 파일. 전부 순서대로 묶었어요. 읽지 않은 계약의 대가가 이겁니다. 8년의 협력 2,300억 원, 그리고 참여국 지위. 계약서 한 장이 다 가져갔어요.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여론전도 아니었어요. 그냥 계약서가 정해놓은 대로 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한 번 더 봤어요. TRMINATED.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출고식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 KAI 본사 경납고 앞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자들, 관계자들, 임직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T-52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렵한 기체였어요. 회색빛 도장이 아침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저는 경납고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체 측면에 붙어 있어야 할 국기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였어요. 붉고 흰 이중줄 문양. 원래는 거기 붙어 있어야 했는데 깨끗이 제거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8년이었으니까요. 그게 8년의 흔적이 사라진 자리였어요. 어떤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끔하게 비어 있었어요. 출고식이 진행됐습니다.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박형수 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귓속말을 했습니다. UAE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즉시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요. 조건은 하나였어요. 현금으로. 금액은 1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어요. 72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최후 통천문, 붉은 도장, 8년의 계약서. 그리고 팀원들의 얼굴들이요. 눈을 떴습니다. 행사장 저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T-52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따라갔어요.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뗐습니다. 경납고 옆 통로를 걸어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멀어졌습니다. 주차장 끝에 택시가 서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기사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어요. 공항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경납고 지붕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일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말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항의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계약서 한 장으로 8년의 배신을 끊어냈고 증거 파일 하나로 세계 언론을 바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이긴 겁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방산 계약 일을 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분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차갑게 이기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한국은 룰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룰을 만드는 쪽에 서 있었어요. UAE가 1조 원 현금을 들고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지금 이 소식을 보고 있었어요. 계약을 지키는 나라, 계약으로 이기는 나라. 그 나라의 기술을 사고 싶었던 겁니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룰로 압살한 이야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사천의 들판이 보였어요. 작은 비행장, 푸른 남해, 그리고 구름. 한국의 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짧게 적었습니다. 계약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끝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국의 조용한 저력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